안녕하세요. 산하우징 엄정도 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건축을 해서 분양까지 완료한 집을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 뒤에 보고 계시는 집이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릴 집입니다. 먼저 이 집은 경량철골로 이제 골조를 세우고 중부 1지역 단열 인증이 되는 성적서가 나오는 준부련 EPS 패널로 벽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벽체 앞에 외단열을 한 번 더 진행을 했고요.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고 그 앞에다가 이제 벽돌을 세워서 마감을 한 집이 되겠습니다. 이 집의 특징 자체가 굉장히 층고가 높고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마감재가 벽돌이나 기와 같은 무거운 마감재이기 때문에 각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식성이 좋은 아연 각관을 사용을 해서 시공을 했고요. 이 집의 이제 외장재는 벽돌이랑 스페니쉬 기와입니다. 이 벽돌이랑 스페니쉬 기아가 주는 그런 클래식하면서 이국적인 느낌 때문에 고급 레벨의 전원주택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자재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집들이 조금 식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디자인 특성을 잡고 디자인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웅장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세련된 그런 느낌입니다. 집의 층고가 굉장히 높고 박공형 지붕이 옆으로 길쭉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그 앞쪽에서 보셨을 때 약간 집에서 압도되는 듯한 그런 웅장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련된 느낌 자체는 지금 이쪽에 가운데에 보시면은 채광창이 이렇게 위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렇게 위쪽으로 길쭉한 채광창을 한 4개 정도 저희가 설치를 했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에 저희 주택의 벽돌을 자세히 보시면은 가로 이렇게 길쭉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이나 그런 타일 계열의 자재가 주는 그런 길쭉길쭉한 느낌을 의도를 한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런 벽돌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실 수가 있고요. 이 벽돌 자체는 회색의 느낌이 조금 들어간 아이보리 계열의 고벽돌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매지는 이 벽돌의 색상톤과 맞춰서 비둘기색으로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인 이 벽체에 벽돌이랑 매지의 톤이 맞기 때문에 이 집을 멀리서 봤을 때 어떤 이 색상톤의 통일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집을 이제 여기에 인위적으로 건축이 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그런 건축물 같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의도를 했고요. 자, 그리고 바닥은 이제 데크로 이제 바닥을 구성을 했는데 관리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합성목으로 데크를 짰습니다. 그리고 이 데크의 색상 또한 이 벽돌이랑 색상의 톤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색상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데크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높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 자체가 집의 동선 구조상 데크를 항상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이기 때문에 이 데크를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이런 계단 높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썼고요. 자, 그리고 이 포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의 외부 벽체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분께서 왔다 갔다 왕래를 하실 때마다 이 포치 공간이 나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는 듯한 그런 포근한 느낌이 들게끔 설계를 했고요. 이 포치에 있는 이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관문보다 조금 더 높은 사이즈의 현관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길쭉길쭉한 느낌, 그리고 웅장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부 1지역 단열 성적서 인증이 되는 고급 현관문을 사용을 했고, 이 위에 포치 위쪽에 사용되는 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크랑 색상을 맞춰서 같은 색상의 이 지붕 루바 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바 자재도 안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뻗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현관 공간인데요. 현관 또한 이제 집에 드나들면서 가장 많이 마주하시게 될 공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신발장을 두었는데 신발장 밑에 이렇게 간접등, 센서로 전등되는 간접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딱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센서가 점등이 되게 되고, 이 센서가 노란색으로 점등이 되면서 이 타일 색상이랑 어우러지면서 약간 아늑한 느낌을 주실 수 있게 고려를 했고요. 이 울퉁불퉁한 질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빛이 들어왔을 때 질감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해져서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이제 들게 되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에 600각 넓은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과 벽에 사용된 타일의 색상 톤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조화로운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고려를 했고요.
자, 집으로 통하는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삼연동 슬림한 스타일의 중문을 사용을 했고, 이 포치 전체적인 폭이랑 딱 맞춰서 중문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게 되고요. 이 중문 층고도 높게 설계를 해서 시원한 느낌이 들게끔 고려를 했고, 여기 사용되는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의 모습이 바로 보이지는 않게 약간 미스트가 들어간 유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이 집의 전체적인 특징은 층고를 굉장히 높게 설계를 했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이 거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이 거실의 저 꼭지점까지 바닥에서 높이가 대략 한 7m 정도 되거든요. 7m 되면은 이제 2층 집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실 공간에서 이 시야 위쪽으로는 이렇게 길쭉하게 뚫려 있는 채광창이 시야에 잡히게 되고요. 이 채광창을 통해서 저쪽에 하늘이랑 연결되는 듯한 그런 공간감을 주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거실에 조도에 신경을 조금 많이 썼는데요. 이 조도를 한 3가지 정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이제 모든 조명을 다 킨 상태인데 가장 밝은 조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도 상태는 어떤 활기찬 분위기나 아니면 집중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조도고, 이쪽에 이제 벽에 벽등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이제 끄시게 되면은 조도가 한 단계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 정도 조도는 약간 좀 아늑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이제 호텔의 그런 호텔 방에서 사용되는 따뜻한 느낌의 조도입니다. 지금 간접등이랑 위에 매립등만 켜진 상태인데 평소에는 이 정도 조도로 생활을 하시면은 좀 아늑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명을 한 개 더 끄게 되면 이 정도는 이제 약간 무드 있는 분위기, 그런 것들에 대한 연출이 필요하실 때 이렇게 간접등만 딱 킨 상태로 생활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 쪽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매립등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알알이 박혀 있는 게 이제 매립등인데요. 저거를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쪽 천장에다가 이제 나무로 상을 또 새로 걸고 거기다가 조명을 따로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군더더기 없이 저 조명이 천장에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실 조명을 저희가 설계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자, 이쪽이 이제 저희 주방 공간인데요. 이 주방은 이제 싱크대 튀어나온 거, 이 싱크대를 제외하고도 폭이 한 3m 정도 나오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공간의 공간감이 꽤나 넓고, 이쪽에다가 이제 6인용, 8인용 식탁 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시게 되면은 식탁에 좌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쪼르르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많으셔도 이 공간에서 식사를 하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고요. 마치 이 공간이 이제 저녁 정찬을 위해서 따로 준비된 식사만을 위한 공간처럼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의 층고 자체도 일반적인 아파트 층고보다 30cm 정도 더 높아요. 여기서 이제 재보면은 한 2.7m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좀 고급스러운 층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주방 옆에 이렇게 또 대창이 하나 설치가 돼 있어요. 이 대창은 이제 밖으로 통하는 대창인데 여기서 창을 열고 바로 썬룸으로 진입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요 앞에는 이제 추후에 썬룸 시공하시기에 편하도록 저희가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먼저 해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용된 대창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여기 주방에 있는 대창이랑 저희 거실 쪽에 있는 대창이랑 전체적으로 발코니 전용 창, 조금 더 좋은 창을 사용을 했고요. 이 대창의 높이 자체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10cm 정도 더 높은, 그래서 위쪽으로 뚫린 그런 공간감을 좀 느끼실 수 있게끔 고려를 해서 대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거실 공간이랑 이 주방 공간이 이렇게 파티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티션의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크게 창이 뚫려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방 쪽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 거실 쪽에 계신 분들이랑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 주방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쪽 거실에 있는 TV를 보시기에도 괜찮은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용도실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용도실은 이제 안에 뭐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삼연동 중문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동선 자체도 주방 쪽에서 진입하시기 편리하게 주방 바로 옆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간이 싱크대가 하나 있어요. 수전이랑 이제 인덕션이랑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리하실 때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조리하시기에 편하게 다용도실에 이렇게 간이 수전 준비를 해드렸고, 요 앞에는 지금 이렇게 프로젝션 창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조리하시면서 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두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세탁기랑 건조기 2층으로 쌓아서 딱 넣으면은 딱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이 공간을 이제 뭐 식자재나 약간의 팬트리처럼 사용을 해서 장을 짜서 넣으면은 이쪽에다 물건을 이제 수납을 하시고, 또 동선도 편리하게끔 이 공간을 저희가 일부러 넓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청소기나 여러 가지 기타 잡다구리 한 것들 여기다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거실이랑 연결되는 거실 화장실인데요. 거실 화장실은 약간 이제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높은 층고입니다. 일반적인 화장실보다 30cm 정도 더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개방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좀 잡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조적 파티션입니다.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여기다가 타일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조적 파티션을 통해서 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 이렇게 분리하게끔 설계를 했고, 그리고 사용된 타일도 600에 600각 호텔에 사용되는 넓은 타일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호텔의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의도를 한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위쪽에도 지금 간접등이 하나 있고, 지금 이 세면대 공간에도 간접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따뜻한 그런 호텔의 느낌을 의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세면대는 하부장이 있는 스타일의 세면대로 구성을 해봤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공간이 조금 남게 되는데, 기타 화장품이나 이런 거 두시는 용도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욕조가 하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욕조를 시공을 많이 안 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크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를 하나쯤 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욕조는 이제 반신욕이나 아니면 아이들 씻기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조를 하나 시공을 했고, 여기서 뭐 샤워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샴푸나 이런 거 수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안쪽으로 이렇게 내리대는 샴푸 박스를 따로 시공을 해 두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안방 공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안방 공간인데요. 이 안방 공간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붙박이장을 제외를 하고도 이 가운데에 퀸 사이즈 침대를 딱 두면은 이 좌우로 동선이 한 50cm, 60cm 정도 남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이 침대 좌우로 움직이실 수가 있는 그 정도 크기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 창의 높이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마당 쪽으로 뚫려 있는 창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마당에서 안방이 훤히 들여다 보이면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 높이를 조금 신경을 썼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맞추게 되면은 이 창의 왁구라 그러죠. 여기까지 이제 높이가 올라오기 때문에 밖에서 안을 봤을 때 내 얼굴이랑 어깨 정도까지만 보이는 높이로 이 높이를 맞추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은 가로로 길게 뚫려 있는 채광창이 하나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도 또 햇빛을 받으실 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채광창이랑 여기 뚫려 있는 이제 마당 쪽으로 나 있는 창의 높이가 딱 맞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들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집을 안에서 보실 때나 밖에서 보실 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돈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한 그런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안방 화장실인데요. 안방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톤을 좀 무난하게 베이지색 타일을 이용을 해서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장 밑에 간접등 하나 설치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샤워부스 옆쪽에 이렇게 샴푸 박스를 매립형으로 해서 시공을 해서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부분들 없이 고려를 했고요. 이 샴푸 박스 시공할 때는 여기 지금 보면은 타일의 매지 보이잖아요. 이 타일의 매지랑 딱 맞게끔 시공을 해서 군더더기 없이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의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실에 또 하나 붙어 있는 작은 방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방 공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작은 방 공간인데요. 이쪽은 이제 손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방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공간이고, 혹시 뭐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쪽 벽면에 붙박이장을 쫙 시공을 따로 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의 높이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는데요. 이 집의 뒤쪽으로 나 있는 위치거든요, 여기 방이. 근데 이 뒤쪽은 도로 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밖에서 안을 볼 때 내 눈이랑 머리 정도만 보이는 높이로 이 창의 높이를 맞춰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 옆쪽에는 이제 팬트리 공간을 하나 따로 마련을 했어요. 이렇게 또 팬트리 공간이 하나 있게 되면은 집안에 이제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집안을 조금 더 깔끔하게 유지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계단에 사용된 자재는 목재, 월바우 마감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중후한 그런 느낌을 조금 의도를 했고, 이 계단의 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50mm 정도로 맞췄어요. 이 정도 폭으로 맞추면은 이 계단을 왕래할 때 좌우로 공간이 이만큼 남기 때문에 편리하게 계단을 왕복하실 수 있는 그 정도 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 올라가면서 이쪽에다가 이제 프로젝션 창을 하나 배치를 해서 환기를 하는 용도로 쓰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이 창 위에는 이제 장식용 조명이 하나 있습니다. 저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롬 재질의 육각형 형태의 심플한 조명을 사용을 했는데요. 너무 이제 디자인적인 특성이 강한 조명을 사용을 하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디자인적으로 심플한 조명을 사용을 했고,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뭐 이제 초록색 덩쿨 장식 같은 거 이렇게 올려두면은 이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공형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방의 층고를 높게 살리기 위해서 천정 den조를 오픈형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층고가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되고요. 이 폭이 지금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화면상으로는 좀 작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저희가 2800 정도로 설계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안쪽에다가 침대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길쭉하게 두고 이렇게 누워도 이 공간이 80cm 정도 남아요. 그래서 충분히 왕복을 하실 수 있어서 충분히 방으로 쓰기에 적합한 정도의 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층고도 이 가운데는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느껴지는 그런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문도 이쪽으로 뚫려 있어서 바깥의 전망도 보실 수 있고, 거실 쪽으로도 이 밑에 창이 하나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을 통해서 뭐 거실이랑 소통도 하실 수 있고 거실의 상황도 보실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게 밑에 창을 하나 뚫어 드렸고요. 이 공간이 한 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넓은 방으로 쓰실 수 있고, 또 안쪽에 보면은 7평 정도 공간이 더 있어요. 거기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2층의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쪽도 한 7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은 층고가 조금 낮아요. 하지만 이쪽은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이제 책상을 이쪽으로 쭉 일렬로 배치를 하면은 충분히 이제 서재로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을 바깥으로 이렇게 뚫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도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분양을 했었던 집을 이제 집들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이 집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뭐 설계적으로 뭐 사람의 동선이나 아니면은 뭐 가구의 크기, 그런 여러 가지 기타 것들,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된 설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고요. 각종 행정 비용이나 아니면 데크 비용, 요거 두 개를 제외를 하고 2억 초반대 금액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여기 사용된 외장재, 롱브릭 벽돌이랑 그리고 위쪽에 사용된 스페니쉬 기와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집을 건축하시는 건축주 분들께서는 그런 땅의 모양이나 아니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전망의 특성, 그리고 해가 들어오는 방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집의 설계를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 또한 가능하고요. 만약에 뭐 이런 스타일의 집을 지으시고 스페니쉬 기와나 벽돌을 사용을 안 하시게 되면은 물론 더 저렴하게도 시공이 가능한 그런 집입니다. 저희한테 이제 방문을 해주시면은 원하시는 도면이나 원하시는 구조 이런 게 나오실 수 있게 2D 도면 작업을 해드리고요. 3D로도 집을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가구 배치나 아니면 창의 위치, 창의 높이, 그리고 전체적인 집의 느낌, 그리고 집의 외관의 느낌, 이런 것들을 먼저 잡고 건축을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축주 분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주택 건설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